네, 그러면 이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에 관한 마지막 이론으로서 정당 이익 이론, partisan theories라고 하는 이 정당 이익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당 이익 이론은 주로 칵스와 맥커빈스라고 하는 그 학자들에 의해서 미 하원을 분석 대상으로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정당, 특히 하원의 다수당이 일종의 입법적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원에 놓여 있는 모든 입법 과정과 절차에 대한 권한을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구성도 개별 의원이나 본회의의 선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의 선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정당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 이 정당 이익 이론이 적실성을 가지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는 충족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속 의원들의 어떤 책임 회피적 행위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처벌할 수 있는 다수당 지도부의 강력한 제도적 권한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정당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 그런 그 정당 지도부가 그런 강력한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적어도 그 정당의 인적 구성이 굉장히 동질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 정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굳이 거의 뭐 예를 들어 뭐 반은 요렇게 생각하고 반은 저렇게 생각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동질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비슷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당 중심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러한 상임위 구성이 정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정당 이익 이론은 한국의 현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한국 국회의 독특한 원 구성 과정에서부터 정당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상임위 관련된 원 구성 과정 크게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지게 돼요. 첫 번째는 원내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직을 이제 교섭단체별로 배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배정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만큼 상임위원, 요런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가지게 됐는데 우리 정당이, 그럼 이 정당에 어떤 의원들을 보낼 것인지 이것을 이제 정당이 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절차,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직을 교섭단체별로 배분하는 것, 정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임위를 얼마나 많이 차지할 것인지를 두고 정당 간 치열한 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사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병고는 이제 이런 원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거, 이것은 결국 정당이 국회 내에서 더 많은 권력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은 상임위가 구성되기 이제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부터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정당은 굉장히 강력한 기율을, 디스플린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심지어 이 소속 의원에 대한 공천권도 상당 부분 정당 지도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원들의 자율성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의원 개인의 의견보단 정당 전체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의원 개인의 의견, 어떤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그러니까 정당 전체의 의견과 반대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못 받는 경우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정당이 개별 의원들에 미치는, 그러니까 그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 국회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의원이 행정부 고위직을 가지게 되는 경우 의원직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의원직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일종의 권력 확대의 기회입니다.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까지 하게 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정치적 경력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계속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 장관 자리는 누가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주는 거죠. 더 크게 본다라면. 그러면 의원들은 그런 자신의 권력자원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정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있다라는 겁니다. 정당에 충성할 유인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또한 2000년대 이후 한국 국회에서도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이 동질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반대 정당 소속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지만 다른 정당하고는 그 이념적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현상, 이게 바로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의원들, 원래 그 정당 기율이 강한 상황이라서 당 지도부가 개별 의원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용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정당 중심으로 뭉치려고 하는 의원들의 성향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당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 실질적인 주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렇다면 정당 이익 이론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한국 국회 상임위 구성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이론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나라 상임위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쭉 풀어본다라면, 일단 각 교섭단체는 정당이죠. 2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각 교섭단체는 자신의 정책적 의제를 실행하는 데 유리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가져오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 간 상임위 배분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당의 이익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소속돼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임위 배정을 실시를 한다. 의원들의 배정을 결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임위 위원들은, 그렇게 배정된 상임위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개별적으로 혹은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라기보단 정당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임위 안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서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을 모색하는 일종의 정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선 쉽게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여야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고 있는 이런 쟁점 법안들은 상임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갈등이 워낙 첨예해서. 이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수순은 어떻게 되냐 하면, 상임위원회는 각각 여당 간사와 야당 간사 한 명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합의가 안 되고 서로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법안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일단 상임위원회 내에 있는 여야 간사들끼리 일단 협의를 해요. 이들이 정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죠? 일단 이들이 협의를 합니다. 근데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에 나섭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해결을 보느냐?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속에서 해결을 보게 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정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자신의 대리인을 상임위원회에 보냈어요. 근데 그 대리인들이 아무리 해봤자 안 돼.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어때요? 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임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거의 대부분 가결이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 법안에 대해서 정당 간 협의와 타협이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겁니다. 본회의에 있는 전체 의원들한테. 그럼 이 의원들은 내가 속해 있는 정당 이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으니까 저게 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연스럽게 찬성표를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상임위의 의원들 배정은 정당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 좀 복잡한 통계를 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는 못하지만 경험적 증거도 사실 존재합니다. 정당 중심으로 상임위원회가 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